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의사의 역할은 어디까지일까요? 아픈 곳만 고쳐주면 될까요? 환자들은 기왕이면 불안한 마음까지 챙겨주는 의사를 만나고 싶어 하는데요. 정형외과 전문의 김태균 원장은 명시와 명언을 골라서 환자와 의료진에게 공유하고 문학에 담긴 따뜻함을 실천하며 의사로서의 소명을 다하려 노력한다고 합니다. 단순히 병을 고쳐주는 의사를 넘어서 삶을 보살피는 낭만 닥터를 꿈꾸는 김태균 원장 지금 만나봅니다. 낭만 닥터 김태균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낭만 닥터라고 소개해드렸는데 마음에 드세요?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다른 분들이 좀 어떻게 생각할까 좀 그러네요. 재밌습니다. 네, 아니 시를 나누고 명언을 나누신다고 하니까 네. 낭만 닥터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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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시를 나누고 명언을 나누고 이렇게 하시는 건지요? 이 매일매일 365일 하루씩 읽는 책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예. 시중에 서점에 가보면 거기에 나온 것 제가 책을 여러 권을 골라가지고 총무한테 맡기고 이렇게 그날에 해당하는 걸 올려라. 그러면 이제 일주일에 월화수목금 토 그러니까 6편이잖아요. 예. 6편을 제가 보고는 이 토요일 일요일 날 제가 시를 하나 골라요. 네. 그러니까 시는 이제 제가 시를 워낙 좋아하니까 시집도 고르고 여러 개를 받아서 그 명언과 잘 짝이 될 만한 시를 골라가지고 그것을 공부를 해서 네. 그런 다음에 그걸 골라서 이혜선 작가, 사진 작가께 보내요. 네. 그럼 보내드리면 여기에 맞는 그 사진을 몇 배수로 보내주세요. 2개를 보내면 5편, 6편을 보내주시면 이제 그것을 보고 제가 어울릴 만한 거를 이렇게 짝을 지어서 월요일 날 아침에 제가 단톡에 올려요. 이 금주의 명시와 명언. 그 제목이 이제 새롭게 또 새롭게 먼저 책 이름이. 네. 그래서 우리가 그 환자를 돌보려면 우리들 마음이 이렇게 늘 새로워져야 되잖아요. 병원을 찾는 분들은 다 괴로워서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병원에서 막상 그분들을 대하는 의사 간호사들은 그 일을 늘 대하기 때문에 환자나 가족들이 느끼는 고통에 무감각해지기 쉬워요. 한 분 한 분 보면 다 특별한 분이지만은 그럼요. 그냥 뭐 그런 환자 중에 예. 하나를 생각하실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환자를 보잖아요. 그러면 우선 환자들도 속상하고 내가 괴로워져요. 그 대상이 내가 얼렁얼렁 해서 치워버려야 되는 거고 귀찮은 대상이면 나는 하루 종일 귀찮은 일만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도 그렇고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해야 되는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일을 좀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려면 그 방법이 뭘까.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시군요. 그 시를 사실 매주 고르시는데 어떤 기준으로 고르시는 거예요? 그 명언을 먼저 찾고 거기에 맞게? 사실은 이제 저는 이 시 정도는 꼭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시를 기본으로 해서 네네. 그 시에다가 이제 명언과 짝이 될 만하고 예. 또 이제 그 계절이 맞아야 되니까 가령 뭐 봄에는 봄에 맞는 또 연말이면 연말에 맞는 또 어버이날이면 부모님을 생각하는 그런 류의 것들을 골라서 이렇게 고르죠.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요, 진짜 명시들만 있어요. 다들 시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다 그냥 한두 번은 봤죠. 들어봤을 법한 그런 시들이고 사진도 사실 너무 아름답고요. 어려운 시는 제가 우선 잘 몰라요. 제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저는 뭐 그냥 이렇게 봐도 어느 시인이 그런 말을 쓰셨어요. 이상직 시인이라는 분이 네. 시를 사전 찾으면서 읽을 수는 없는 도리 아닙니까? 그래서 시는 저처럼 잘 전문가가 아니어도 보면 참 좋다. 이런 그런 시를 기본으로 했죠. 이렇게 좋은 시와 명언을 나누는 이유가 처음에 이제 개원할 때 그 첫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 시작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첫 마음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네, 정형외과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의사들 사이에서는 정형외과 의사는 목수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 좀 무식하다는 소리예요. 대충 이해가 좀 갑니다. 네네. 예. 우리는 뭐 이렇게 심장이나 무슨 이런 복잡한 전신보다는 뼈 관절만 딱 독립돼 있으니까 네. 이제 그것만 보고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그것만 딱 해결하면 되니까 분명하게 진단도 할 수 있고 좋은 결과도 낼 수 있어서 이제 정형외과를 하게 됐는데 그중에서 무릎은 특히 더 그래요. 가령 인공관절을 한다 그러면 오랫동안 몇 년 동안 고생했던 분들이 다리가 이렇게 휘고 그랬던 분들을 인공관절을 딱 해드리면 다리가 딱 펴지고 네. 예뻐지고 예. 한 3개월에서 6개월 지나면 잘 걷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도 극적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무릎 수술만 해도 그럼 무릎만 좋아지면 좋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고 재활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대학병원에서는 그런 일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요. 그게 사실 이제 수술을 해주고 나면 그 뒤에 재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환자들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죠. 그럼요. 저도 저희 어머니가 양쪽 네, 무릎 관절 네. 수술하셔갖고 지켜봤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이렇게 잘 격려를 해주면 의학적으로 지도해 줘야 되는 것도 있고 마음을 왜냐하면 환자들로 하여금 불안한 마음을 동기부여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무릎 수술하고 나서 결과가 좋으려면 환자분의 스스로의 그런 마음가짐 또 불안한 마음을 이기고 열심히 운동도 해봐야지. 그리고 적어도 몇 달 동안은 불편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쭉 이렇게 엄마가 아이 손잡고 가듯이 가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엄마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나는 엄마가 아니잖아요. 네. 근데 나는 엄마가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첫 마음인데 엄마 마음이 자꾸 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간직해야 결과도 좋고 그리고 환자들도 좋고 우선 제가 행복하잖아요. 네. 제가 대학에 있다가 그걸 좀 제대로 해보겠다고 나왔는데 그거 안 하고 엉뚱한 짓만 하고 있으면 잘못된 일이잖아요. 네, 엄마 마음은 초심을 잊지 그게, 않기 예. 위해서 시로 그 네, 마음을 네. 항상 갈고 닦으시는 거네요. 그런 셈이에요. 예, 우리 김태균 원장님이 고른 명시 중에서 좀 요즘 함께 하고 싶은 명시 하나만 좀 예. 존 러스킨이라는 분이 쓴 인생의 날씨라는 시인데 요즘 시절에 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네네. 네. 인생의 날씨 존 러스킨. 햇빛은 달콤하고 비는 상쾌하고 바람은 시원하며 눈은 기분을 들뜨게 만든다. 세상에 나쁜 날씨란 없다. 서로 다른 종류의 좋은 날씨만 있을 뿐이다. 그러네요. 뭐 눈이 오면 눈이 온 대로 좋고 비가 오면 비가 온 대로 맑으면 맑은 대로 흐리면 흐린 대로 사실 뭐 다 괜찮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그 예. 이게 음식도 뭐 양식, 한식, 일식, 중식 다 좋잖아요. 네. 그게 뭐 맨날 양식만 먹고 맨날 한식만 먹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 제가 이 시를 읽고는 이제 저는 아주 심오한 그 문학 비평과 같은 얘기는 못하고 이렇게 제가 그 시에 대해서 이렇게 사족을 붙였네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조건들이 모두 갖추어지는 세월이 얼마나 될까요? 맑으면 맑아서 흐리면 흐려서 더우면 더워서 추우면 추워서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면 매일이 최고의 날씨이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두가 인생의 봄날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환자의 마음까지 생각을 해주시면은 환자분들이 굉장히 감동하실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분도 계시고요. 또 네. 저는 하느냐고 해도 네. 또 속상해하는 분도 계시고. 그러시군요. 아니 이 시를 나누기 시작한 지가 4년이 되셨다고 들었는데 네. 직원들과도 나누시고 환자들과도 나누시는 거죠? 네. 환자들께는 이 선물을 하십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퇴원할 때 요걸 책으로 해서 이렇게 드리고 네. 그다음에 저희 병원에서 이제 좀 특별하게 하는 게 대개 재활 치료를 하면은 무릎 수술하고 나서는 3주에서 4주쯤 계시거든요, 병원에. 예. 퇴원하는 마지막 주에
두 가지 행사를 하는데 하나는 수요일 날 오후에 위즈덤 세션 그래서 지혜의 시간. 네. 그다음에 금요일 날 오후에는 졸업 여행 그래서 그때 지혜의 시간에는 이게 무릎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이제 그 건강해진 무릎으로 잘 쓰려면 다른 건강도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력도 있어야 되고 네. 다른 질환으로부터도 나아야 되고 그러니까 무릎 이외에 다른 그 몸의 건강도 잘 챙겨줘야 예. 무릎을 제대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병원에서 졸업 여행을 해주신다 그래서 네. 그럼 졸업 여행 때는 뭘 하는 거예요? 네.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함께 퇴원하셔가지고 하셔야 되는 운동 함께 하는 거 그동안 이제 재활치료 프로그램에서 그런 내용을 다 치료사들이 했는데 제가 같이 점검을 하는 거예요. 뭐 시험 보시는 것 같네요. 그런 셈이죠. 기본으로 이렇게 수술하고 나서 어. 앞으로 이런 과정을 거치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걷기를 제대로 하면 이 모든 근력 운동이나 이런 게 함께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를 원리를 설명을 해주고 한 분 한 분 모셔가지고 걷는 걸 점검을 해줘요. 제가 같이 걸으면서. 그렇게 하고는 집에 가셔서도 잊지 않을 좋은 뭐 선물도 좀 드리고 이렇게 해서 나는 퇴원할 준비가 됐어.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많이 걱정하는 게 내가 집에 가서도 잘 지낼 수 있을까요? 병원에서는 아프면 진통제도 주사도 맞고 그랬는데 집에 가면 주사도 못 맞는데 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할 수 있게 해주는 시간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렇게 시를 배달하고 환자들의 졸업 여행을 하고 이런다는 게 이제 삶을 보살피는 의사가 되고자 이제 이렇게 하셨다는 건데 삶을 보살핀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궁극적으로 의사가 해야 되는 일은 환자가 고통을 떠나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그리고 삶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네네. 이렇게 누구나 다 나이가 들면은 늙음이 찾아오고 이제 그 다음에 죽음을 느끼잖아요. 네. 이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죠. 몸이 아프건 안 아프건 남녀노소 누구나 다 겪어야 되는 일이잖아요. 네. 그런 과정을 이제 무릎이 아파서 온 분들은 무릎에 아픈 걸로 인을 계기로 해서 저한테 왔지만 그분들과 그분들의 가족들로 하여금 이런 우리가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는 그런 누구나 겪어나가야 되는 어려움을 할 수 있는 한 잘 도와드릴 수 있는 네. 그런 병원이 돼야 되겠다. 굉장히 네. 이상적이긴 한데 그런 병원이 몇이나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무릎 전문이시니까 무릎이 아픈 환자분들을 만나보면 이게 연령대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나 봐요. 그럼요. 대개 무릎에 아픈 분들은 이제 세 그룹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10대, 20대, 30대까지는 대개 운동하다 다친 외상. 그렇죠. 예. 그분들은 복잡한 생각, 삶 이런 얘기하는 게 군더더기예요. 그분들은 무릎만 딱 고쳐주면 돼요. 근데 이제 중년, 40대 중반에서 50대 중반이다. 그러면 대개 삶에서 자기의 젊음이 떠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그런 떠나가는 것에 대한 심리적 아쉬움, 퇴행성 관절염이나 골다공증 이런 것들이 같이 오는 시기라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수술을 해야 되고 이런 경우는 적지만 나한테 찾아오는 이런 것들이 무슨 병이고 네.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칠 거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 주는 게 좋아요. 맞습니다. 그에 비해서 예. 이제 인공관절을 해야 될 정도로 심한 분들은 대개 평균 나이가 70이거든요. 네. 그럼 그분들은 적어도 5년, 10년 이렇게 고통을 받았던 분들이고 네.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나면 나아지세요. 그러면 돌아가실 때까지 대개 20년, 30년의 세월을 어떻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 건가. 이게 그 환자분들에 따라서 이렇게 이끌어줘야 되는 치료 목표가 좀 달라집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환자에 따라서 이분은 운동이 부족하다. 그러면 운동하는 쪽으로 딱 짚어주고 이분은 운동도 잘하는 것 같은데 이게 삶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인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 부분을 딱 짚어주고 딱딱 쪽집게처럼 짚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재활이 부족하다 그러면 재활 전문의한테 의뢰를 하고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 정도 얘기를 해주시려면 환자에 대해서 좀 굉장히 잘 알아야 되고 좀 애정이 있으셔야 되고 좀 대화도 많이 나눠봐야 되고 그런 게 전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요. 예. 자,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의사가 되셨을까요?
원래는 이제 제가 그 시골에서 자라고 고등학교를 천안에서 다녔는데 저희 시골에서는 공부 잘하면 법대를 가가지고 네. 판검사를 하는 게 제일로 보는 동네 분위기였어요. 그 시절은 또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제가 고등학교 공부를 잘 해가지고 그때는 학력고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학력고사에서 이제 제가 충청도 1등을 했는데 수석하신 거예요, 수석. 천안 북일고 나오셨는데 거기 옛날에 야구가 굉장히 그랬죠. 유명한 데죠. 고교야구. 예. 그래서 이제 그 고등학교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의대를 가야 이게 그 좋은 일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물론 뭐 법대를 가서 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래서 네. 이제 의대를 갔더니 고향 마을에 갔더니 어른들은 실망해가지고 판검사가 왜 됐어요. 판검사를 해야지 의사를 해가지고 그랬냐. 예. 그래서 의대를 왔네요. 의대 공부해 보니까 적성이 좀 잘 맞으셨어요. 어떠셨어요? 잘 안 맞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의대 공부는 대부분 이렇게 외워야 돼요. 네. 1, 2, 3, 4. 근데 이제 저는 외우는 것은 별로 안 좋아하고 이렇게 좀 생각하고 이렇게 논리가 딱 되는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것도 참 힘들었고 뭐 성적도 이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못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아주 잘하는 편도 아니었거든요. 네. 이제 나중에 교수가 돼가지고 그 환자들을 돌보면서 보니까 공부를 좀 더 의대 다녔으면 열심히 했으면 더 좋은 의사가 됐었겠다는 후회도 되고 네. 제가 전공의 때 제주도에 가서 수술을 하는데 너무 어려운 수술을 사실은 지금 생각하면 어려운 수술은 아닌데 그때 당시로서는 너무 어려운 수술이었어요. 제가 네. 처음 하는 수술이요. 그래서 수술을 하면서 1시간이면 끝날 수술을 4시간을 하면서 내가 이 수술만 끝나고 나가면 앞으로 술도 안 마시고 착한 일하고 좋은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반성을 하면서 수술을 마쳤던 기억이 나요. 진짜 그만큼 치열하게 공부하고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의사는 그 현장에서 바로 어떤 내가 너무 우선 중요한 환자의 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직면하니까. 네. 근데 이제 그게 그래서 이렇게 잘 준비해가지고 결과가 좋으면 뭐 환자분들이 고맙다는 얘기를 하든 안 하든 이게 정형외과는 내가 알거든요. 수술을 하면서 이게 잘 됐다 안 됐다. 이 기준이 있어요. 그만큼 보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다른 어떤 과보다 성취감은 굉장히 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책을 쓰셨는데 오늘도 진료실에서 삶을 배웁니다. 이런 책도 쓰셨는데 진료실에서 만나는 분들이 삶의 스승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 봐요. 그런 스승 같은 환자들 만나신 적이 있는지요? 사실은 뭐 매일 만나는 셈이죠. 매일 만나는 셈이고 이제 가령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눈빛도 편안하고 피부도 좋고 말씀하시는 것도 온화하다 그러면 제가 여쭤봐요. 비결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무슨 비결이요? 그래서 제가 뭘 드세요? 운동은 어떻게 하세요? 종교는 뭐세요? 이렇게 꼭 물어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우선 담배를 안 피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친구를 만나고 종교 생활을 건전하게 하는 분들은 다른 분들보다 한 5년, 10년쯤 젊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 내가 몸과 마음이 젊고 건강한 분들을 보면 저분들은 뭐가 비결일까 해서 나도 좀 내 생활에서 실천을 해봐야지 이런 생각도 있고 또 반대로 이제 그렇지 않은 이분은 육체의 병은 별로 없는데 지금 가만히 하는 걸 보면 삶이 건강하지 않아서 나도 젊었을 때 내가 저런 실수를 했는데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 이거를 좀 바꿔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따르고 싶은 분들은 그분 따르고 싶기 때문에 스승이고 배우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가령 또 이제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아이가 다쳐서 왔는데 엄마 걱정 많은 40대 중고등학생들 데리는 부모 마음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 보면 제가 해주고 싶은 얘기가 그렇게 너무 안달하지 않아도 돼요. 이게 아이가 잘할 때는 잘하면 잘해서 좋고 못하면 얘가 실수하면서 그게 나중에 철이 들더라고. 그리고 이제 우리 때는요. 저 때는 대학을 가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요즘은 인구가 줄고 대학이 많아가지고 어디에 있는 내가 원하는 대학을 뭐 명문대학, 서울 어떻게 이렇게 하니까 어렵지. 사실은 어디든지 다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요즘은 이제 점점 갈수록 이 IQ나 이런 객관적인 능력보다는 사람의 성품이 중요한 시기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아이를 기를 때 좋은 아이로만 길러 놓으면 이 아이의 미래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좋은 아이가 된다는 것은 애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가 실수를 하면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부모는 뭐를 하면 되느냐 이렇게 봐주면 돼요. 네. 크게 다치지 않도록 하고 내 스스로 잘 살아주면 되는데 근데 이제 이런 얘기 너무 하면 꼰대 소리 듣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할까 네, 말까 했어요. 젊은 엄마들이 이런 얘기하면 꼰대 소리 듣잖아요. 아유 교수님은 지금 그 다 살았으니까 아이들 키웠으니까 그러지. 그래서 그런 얘기는 자세히는 안 하고요. 제가 속으로 그럴 때 너무 걱정하는 것 같으면 에이, 걱정하지 마세요. 다 괜찮아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한마디 하는데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요. 보통 내공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아유 어려워요. 그 예전에 그 외국 학술지에 칼럼을 기고하셨는데 우리나라의 그 진료 현실을 보고 외국에서 깜짝 놀랐다고 그러던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컬럼을 쓰게 된 계기가 제가 그 이제 코어라는 정형외과 학술지가 있는데 거기에 제가 논문도 많이 내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 편집장이 네.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의료 현황이나 의사들의 그런 어려운 점 또 특별한 점을 다른 나라 의사들한테 함께 해서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해라. 그래서 그 네. 우리나라가 왜 3분 진료 이래가지고 많은 환자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하루에 몇 분까지 진료 보세요? 요즘은 한 70분쯤 보고요. 예. 대학에 있을 때는 많이 볼 때는 180명, 보통은 120명. 하루에? 반나절에. 반나절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환자들은 질문 준비해 갔다가 꺼내지도 못하고 올 때도 있다니까요. 이게 대학에서는 진료실을 4개를 열어놓고 예. 각 방에 이제 전공이나 전임의들이 있고 이렇게 다니면서 그 적어가지 않으면 하다가 그럼요, 끝나요. 예. 그렇죠. 예. 그래 여기서 지금은 여기는 조금 난데 여기서도 제가 3방을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그 많은 환자를 보니까 환자나 보호자들도 불만이고 예. 의사도 보통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돌보는 환자가 나한테 만족을 못하면 그게 얼마나 나한테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환자를 보면서 이 올바른 진단과 치료를 정해주고 만족도도 높여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네. 것을 얘기해 주려고 예. 그 사연을 썼던 컬럼이에요. 괜찮습니까? 우리나라 그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이제 달라져야죠. 그래서 네. 지금 이제 뭐 요즘 병원 관련되는 일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참 네. 여러 가지로 가장 좋은 대책이 뭐냐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도 가령 환자분들이나 가족들이 걱정하는 것을 충분히 상담하고 얘기할 수 있는 진료 시간을 확보를 하고 또 근데 이제 병원으로서도 경영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그 수익 이런 면도 있는데 그게 국가 예산과 관련이 되니까 그게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좋은 방안을 찾아야죠. 네, 그 케이스를 많이 접하니까 또 노하우가 쌓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에도 환자들은 좀 충분히 관심받지 못한다는 것에 늘 목말라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 원장님 그 의사들이 말이죠. 우리나라 의사들이 실력이 최고라는 얘기는 또 전 세계적으로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인성까지 훌륭한 그런 의사 선생님 만나면 진짜 큰 복이긴 한데 훌륭한 의사는 실력이 먼저입니까? 품성이 먼저입니까? 사실은 그 이제 엄마가 좋으냐 아빠가 좋으냐 그 질문처럼 네. 사실은 사람 인성도 참 좋고 실력도 좋으면 좋은데 그런 의사를 만나는 게 쉽지도 않고 또 교육을 시키는 입장에서 볼 때는 어느 것을 조금 더 강조를 해야 될까 생각을 하면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둘 다를 갖추는 게 제일 좋은데 실력 없으면서 인간성만 좋으면 환자들이 그 사람의 인간적인 매력에 빠져서 다른 의사한테 가지도 않고 실력 없는 치료를 받는다.
그런 문제가 있다. 결국은 그게 좀 민폐가 될 수도 있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실력이 있으면 네. 품성이 나빠도 환자한테 해가 되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도 해되는 짓을 안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품성이 좋은 의사는 끊임없이 좋은 진료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인성이 좋은 의사가 실력도 좋게 되는데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그렇네요. 우리가 볼 네. 때 가령 이게는 이제 의사 입장에서도 그렇고 환자들이 의사 병원을 선택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령 심장 수술을 해서 심장 밸브 수술을 한다. 그러면 정해진 시간에 합병증 없이 딱 수술을 끝내야 되잖아요. 네. 그 수술을 하는 전문성이 필요한 거지 그 순간에. 인간성이 중요한 건 그 순간에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낫고 나서 그분이 회복하는 과정에서는 수술하는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 환자를 보살피는 인성이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네. 그 둘 다가 필요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무릎 전문 의시니까 이제 많은 분들 사실 나이가 들어가면 50대, 60대 되면은 대부분 무릎이 좋으신 분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무릎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하우 하나만 알려주세요. 체중을 적당하게 관리해라. 너무 과체중되지 않도록. 두 번째는 무릎에 좋은 생활 습관과 운동을 해라. 네. 예. 그 두 가지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무릎에 좋은 생활 습관은 뭐예요? 무릎이 아프기 시작을 하면 우리 흔히들 얘기하는 좌식 생활, 바닥에 앉거나 쪼그리고 네. 앉거나 이런 것 대신에 서양식 생활로 하고 그다음엔 운동을 규칙적으로 쭉 해주는 거예요. 흔히 잘못하는 게 무릎이 이제 아프기 시작을 하면 아껴야 된다. 왜냐하면 관절이 다르면 안 된다. 그런데 운동을 해서 가령 걷거나 경보 좀 가볍게 뛰어주는 걸로 인해서 무릎에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체중을 가하고 이럴 때 이 연골에 적당한 정도의 충격이 가해져서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그리고 골다공증도 치료가지고 근육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한 체중 유지하고 좌식 생활 피하고 무릎에 좋은 운동 꾸준히 해라. 이게 제일 좋은 무릎 전문 네. 비결입니다.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명시와 명언을 나누면서 삶을 보살피는 의사로 살아가는 정형외과 전문의 김태균 원장이었습니다.